안녕하세요. 엘라의 이야기 정거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70세, 여성, 청소부로 일하던 체육관의 숨은 고수. 과거 무에타이와 권투를 배웠으며 여러 사연을 품고 노년을 보냄. 김은주 45세, 여성, 이정희의 며느리.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으로 이정희가 나서는 것을 탐탁지 않아함. 박세준 17세, 남성, 이정희의 손자. 어릴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 재활 겸 운동을 위해 체육관을 다님. 최만식 52세, 남성, 체육관의 코치. 전문적인 트레이너는 아니지만 여러 격투 기술의 경험이 있음. 할머니를 못마땅해 하다가 뒤늦게 진가를 알아보게 됨. 박성수 72세, 남성, 이정희와 과거 얽힌 사연이 있는 인물. 전직 프로복서였으며 할머니와 한때 파트너로 활약했음. 송철민 40세, 남성, 다른 학부모 중 한 명. 노인이 운동에 관여해봐야 좋을 게 없다며 비웃지만 할머니의 진짜 실력을 보고 경악함. 체육관 관장 60세, 남성. 그저 할머니가 청소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뒤늦게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함. 어느 날 오후 지하에 자리 잡은 낡은 체육관에 한 할머니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체육관은 한편에 권투링이 놓여 있고 링 주변으로 군데군데 운동용 기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가 맡은 일은 단 하나, 체육관 바닥을 닦고 길가에서 날아든 먼지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대개 이 할머니 정도로 부르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 즉 이정희는 겉보기와 달리 과거에 권투와 무에타이를 배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기까지 뛰어본 적이 있었고 심지어 몇몇 프로 선수들에게 기술 자문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들을 수 있는 오래된 이야기였죠. 최근 이정희가 체육관에서 청소를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손자 세준을 지켜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세준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과 재활 훈련의 연속이었죠. 실내 운동이라도 해보자는 의사 권유에 따라 세준은 체육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김은주는 살림이 빠듯해서라도 세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보려 했고 그 와중에 값싼 수강료로 운영되는 이 체육관에 발길이 닿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관장이 차라리 체육관 청소라도 하면 수강료를 조금 깎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죠. 이정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체육관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세준은 겉으로 보기엔 어느 정도 건강해 보였지만 다리를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 아침엔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여유롭게 운동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몸을 움직여서 약간의 돈이라도 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별다른 소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정희는 땀 흘려가며 바닥을 닦고 구석구석 날아든 먼지들을 털어내며 절대 자신이 과거의 싸움꾼이었다는 사실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손자를 괴롭히는 또래들이 눈에 띄었고 이정희는 몰래 지켜보며 내가 감싸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단순 청소부인 줄 알았던 할머니가 잔뜩 걱정 어린 눈으로 체육관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모습은 솔직히 코치 최만식의 눈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저 할머니 왠지 평범하지 않은데 그래봤자 70 넘으셨잖아. 설마 싸움이라도 하실 건가? 그는 할머니에게 가끔 장난처럼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이 할머니 예전에 운동해 보셨나요? 유독 자세가 곧아서요. 그냥 어릴 적에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이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절도 있는 몸가짐은 어딘지 모르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육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설마 무슨 대단한 운동을 하셨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링 밖에서 손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노력해 운동에 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를수록 손자 세준이 몸을 조금씩 쓰며 땀 흘리는 모습에서 자신의 옛 시절이 오버랩된 건지도 몰랐습니다. 한편 체육관의 또래들은 세준에게 뒤에서 조롱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절뚝거리면서도 무슨 권투를 한데 나가 떨어지면 어쩌려고 등등 아예 시합을 신청해서 세준을 제대로 혼내주겠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몇 번이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참으려 해도 어쩐지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옛날 젊었던 시절 자신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주먹으로 응수했던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 불온한 감각과 함께 손자를 내가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정희의 과거는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다시피 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20대 초반 무일푼으로 거리에서 방황하다 태국으로 건너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운영하던 무에타이 체육관에서 처음으로 정식 훈련을 받게 되었죠. 지독하게 맞고 넘어지면서도 묵묵히 버티던 이정희의 근성은 당시 체육관의 코치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래 여성들에게 기대할 수 없던 강인함과 치열함이 이정희의 내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국 현지에서 아마추어 무에타이 경기까지 몇 번 뛰었는데 작은 체구임에도 빠르고 강력한 킥과 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해 주위를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한국인 복서 출신인 박성수와 얽혀서 여러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수는 이정희와 동갑내기였고 둘은 한때 애정관계로 발전했지만 격렬하게 싸우다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둘이 함께 시합에 출전했는데 격투 기술을 과감히 쓰다 크게 부상을 입고 나서부터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죠. 그 뒤 이정희는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하고 겨우 일상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고 남편과 이른 시기에 사별한 뒤 소소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던 중 손자의 치료비와 교육비를 대느라 허덕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무에타이나 권투를 했던 시절은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 재활 문제로 다시금 체육관과 얽히게 되리라고는 정작 이정희 자신조차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육관에서는 아이들끼리 스파링 시합을 올리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코치나 관장이 가볍게 실력을 점검하는 취지였는데 종종 아이들이 이기거나 지는 걸 두고 서로 비웃거나 자랑을 하며 다투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손자 세주는 다리가 불편한데도 계속해서 주먹을 뻗고 기본기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코치가 형식적으로만 가르쳐 주니까 실력은 쉽게 늘지 않았지만 세주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또래들 중 일부가 세준의 신체적 약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일부러 시합을 신청하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체육관은 수강생만 많을 뿐 제대로 된 선수 육성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아니었기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대놓고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저 녀석들을 조용히 훈계할 텐데. 하지만 지금은 70. 그래도 내 손자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해야 해. 그렇게 속이 달아오르는 때에 체육관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는 중년 남자를 이정희는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반가운 느낌보다는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옛날 태국에서 함께 격투기 훈련을 했고 연인처럼 지냈던 박성수였기 때문입니다. 정희, 맞지? 오랜만이네. 여긴 어쩐 일이야? 글쎄요. 우리 손자가 여기서 운동을 좀 해서. 난 청소 아르바이트 중이에요. 정소, 자네가? 그는 마치 이정희가 초라해 보인다는 듯 진심 어린 동정심도 아니고 미묘하게 깎아내리는 뉘앙스를 띤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희의 자존심이 순간적으로 상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후 박성수는 체육관에 들어와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마치 중요한 계획이라도 있는 양 종종 운동을 가르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장은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니어도 예전에 프로 무대에서 날렸던 경험이 있는 박성수를 대단히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한편 며느리 김은주는 할머니가 손자를 지켜야 한다며 불필요한 참견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손자를 아끼는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나이 들어 힘들어하는 이정희가 괜히 체육관에서 무리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그 뒷감당은 또 오롯이 자기 몫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김은주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세준이는 그냥 가볍게 재활 목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처럼 심하게 붙어서 싸우고 시합하고 그런 거 안 시킬 겁니다. 어머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몸도 아끼세요. 은주야, 나는 그냥 세준이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돼서. 혹시 누가 함부로 대하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잖니. 알아요. 어머니 마음은 알지만 괜히 나서지 마세요. 다 큰 애들이 노는 사이에 어른이 끼어들면 세준이만 더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세준은 안방에서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신체 조건 때문에 할머니와 엄마가 부딪히는 게 거북스러웠고 동시에 미안했지만 또 한편으론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체육관에서는 아이들 스파링 대회 비슷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자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가볍게 겨루면서 서로 경험을 쌓는 날이었죠. 세준은 당연히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치도 굳이 말리진 않았지만 세준의 다리 상태를 생각하면 실제로 스파링에 나서는 건 다소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학부모 중 한 명인 송철민이 자기 아들이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며 우쭐대고 절뚝거리는 애랑도 스파링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떠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중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세게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뚝거리는 애라는 모욕적인 표현은 단순히 세준을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속으로 끝까지 저렇게 손자를 우습게 보내. 저 아이가 혹시 링 위에서 내 손자를 험하게 다루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마침 체육관 관장과 코치가 바쁘게 행사를 준비하느라 개별 참가자들의 대결 구성에 크게 신경 쓰지 못하던 차였습니다. 결국 세준이와 송철민의 아들이 스파링을 하게 될 뻔한 상황이 됐는데 세준은 괜찮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오히려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링 위에 올라서니 세준은 다리가 불편해 균형을 잡기 어려웠고 상대 아이가 가볍게 잽을 날릴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광경을 구경하던 관객들 대부분은 또래 부모들이었지만 중에선 비웃는 시선도 있었고 연민의 시선도 있었죠. 결국 세준은 두어 번 얻어맞고 다리가 풀려서 링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이정희의 가슴 속에는 폭발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맞게 둘 수는 없다. 그녀는 그 자리에 참다 못해 질주하듯 링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정희는 링 근처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여기서 그만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뭔가 기합을 내지르는 그 목소리에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계속하면 세준이가 크게 다칠 것 같아요. 이 시합 지금 당장 중단해 주세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자 이정희는 당돌하게 링 위에 올라섰습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내려오세요. 아니요, 코치님. 애초에 다리 불편한 애한테 무슨 스파링을 시킵니까? 다른 식으로 훈련을 하게 해야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때 송철민이 비웃으며 나섰습니다. 아니 무슨 70 넘은 할머니가 지금 링에 올라와서? 그쪽이 무슨 대단한 선수라도 되십니까? 이정희는 한숨을 쉬며 혹시나 하고 입을 뗐습니다. 과거에 운동 좀 했어요. 운동? 무슨 라디오 체조라도 하셨나요? 하하하.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심지어 일부는 진짜 저 할머니 미쳤나 봐라는 식의 수군거림을 주고받았습니다. 세준은 창피함과 죄책감에 얼어붙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더 악화되기 직전 코치 최만식이 급히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여기는 스파링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청소부 할머니든 누구든 신체 접촉은 허락되지 않아요. 자, 세준이는 일단 링에서 내려가자. 철민 씨 아들도 그만. 그렇게 우선 위기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송철민 측에서는 몸도 못 쓰는 애가 왜 체육관에 와서 민폐를 끼치느냐. 청소부 할머니가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이정희는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며느리 김은줄은 그날 저녁 할머니와 크게 말다툼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냥 재활 차원으로 오는 건데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세준이가 오히려 더 위축될까 봐 걱정이에요. 은주야, 누군가 맡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만은 없잖니. 나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하려 했는데 그쪽 부모가 자꾸 비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링에 오르시지 말았어야죠. 괜히 저렇게 심해지면 우리 세준이만 체육관 다니기 더 눈치 보이게 되잖아요. 이정희는 답답했지만 김은주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세주는 오히려 무거운 마음에 체육관에 계속 나갈지 말지 고민하게 되었죠. 며칠 후 체육관이 한창 한산할 무렵 이정희는 미리 챙겨온 낡은 권투 글러브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아직 청소해야 할 바닥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손자 세준의 안전을 지킬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자. 마침 청소 도구를 치우고 잠시 쉴 틈이 생겨 이정희는 아무도 없는 링에 조용히 올라가 봤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샌드백을 바라보는데 오래된 감각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뻗어보자 예전처럼 뻑뻑하게 근육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아직 잔 근육이 살아있어서인지 생각보단 타격이 경쾌했습니다. 툭툭 빠르게 스트레이트를 2번 뻗어본 뒤 살짝 왼발을 들어 킥 동작을 취하려다 중심이 흔들리자 허리가 삐끗했지만 그래도 느낌만은 여전했습니다. 그 장면을 뒤편에서 체육관 코치 최만식이 우연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동작이 예상외로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이 들자 눈이 커졌습니다. 저거 정말 장난 아니네. 무게중심 이동이랑 펀치거리 계산이 딱딱 맞잖아. 그는 조용히 링에 다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할머니 정말 예전에 권투나 무에타이 배웠어요? 아, 조금 오래전에 그저 취미 정도였어요. 그냥 취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 몇 년이나 하셨는데요? 한 10년쯤. 사실 프로 경기도 몇 번 뛰었었고. 뜻밖의 고백에 최만식은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이정희는 단지 손자를 챙기는 청소부 할머니였을 뿐이었거든요. 이정희는 곧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 나이에 아무 쓸모 없죠. 라며 자조하는 듯 말을 마무리했지만 최만식은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거듭 이정희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물었고 이정희는 망설이다가 예전 기억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무에타이만 했던 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복싱을 배웠고 프로복서 라이선스까지 땄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생활고와 부상으로 더 이어가지 못하고 관둬야 했다는 이야기까지.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몸이 남아있으시다는 게 대단한데요. 어쩌면 지금이라도 체육관 아이들 상대로 좀 지도라도 해주시면. 에이, 예전엔 몰라도 지금은 70이 넘었어요. 관절마다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애들 부모들이 싫어할 거예요. 괜히 노인이 나선다며 비웃을 테니. 그렇게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지만 최만식의 머릿속에는 이정희가 혹시라도 링 위에서 실력을 보여줄 순간이 오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라는 생각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체육관에서 또 한 번 소규모 스파링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이들만이 아니라 일반인 어른들도 가볍게 참여할 수 있다는 부정기 이벤트였습니다. 관장 역시 다들 즐겁게 운동하며 스트레스 풀자는 취지로 홍보했지만 행사 당일이 가까워지자 몇몇 과도한 경쟁심을 가진 수강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송철민 쪽에서 세준 이야기를 꺼내며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좀 맛을 봤으니 이번에 아예 제대로 맞붙어보는 게 어때? 라며 비웃은 겁니다. 세준은 여전히 다리가 완치되지 않았고 스파링은 꿈도 못 꿨지만 주변에선 어차피 저 아이는 한 번 두들겨 맞고 바로 그만둘 거야 라며 험담이 퍼졌습니다. 이정희는 묵묵히 바닥만 닦으면서 만약 이번에도 손자를 노골적으로 괴롭히려 든다면 자신이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사가 열리기 하루 전 박성수는 관장을 찾아와 본인이 직접 한번 링 위에서 시범 경기를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70을 넘겼지만 워낙 과거의 경력이 화려했고 또 최근에 개인 트레이닝을 좀 했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관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성수가 체육관을 둘러보다가 이정희를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보이더니 당신도 나랑 한번 붙어볼래요? 라고 흘리듯 내뱉었다는 겁니다. 정희, 예전에 무에타이 하던 실력 지금도 남아있나? 내가 오랜만에 한국 와서 시범 경기 좀 뛸 참인데 당신도 옛날 생각나지 않아? 박성수 씨, 지금 나보고 링에 서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시범 경기야. 그냥 가볍게 움직여만 주면 돼. 예전엔 우리 둘이 태국에서 콤비였잖아. 관장님도 좋아하실 거야. 요즘 노인들의 체력 증진 이런 이슈도 있으니까. 관장 역시 솔깃했습니다. 할머니가 링에 오른다는 소문만으로도 체육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정희는 흔쾌히 승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손자를 지켜야 하는 존재로서 괜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체육관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송철민이 뒤에서 키득거리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무슨 70 노인이 링에 올라온다더라. 코미디나 찍으려나 봐. 이 말이 순식간에 퍼져 이정희 할머니가 시범 경기로 올라온대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며느리 김은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은주는 곧장 집에서 이정희에게 달려와 신경질을 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시범 경기를 한다고 소문이 돌고 있죠? 설마 정말 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내가 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저쪽에서 자꾸 부추기고 있다더라. 나는 안 할 거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세준이 봐서라도 괜히 엄마까지 무리하게 나서면 사람들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요. 나도 알긴 알아. 그래서 안 한다니까. 하지만 김은주는 잔뜩 예민해진 상태라 이미 소문이 난 것만으로도 체육관 사람들에게 또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거기다 이정희가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 경기를 하게 되면 세준이까지 덩달아 난처해질 게 뻔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는 언성이 오갔고 이정희는 속으로 내가 정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구나 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고 행사 당일 체육관은 소규모 관중으로 북적였고 다양한 시범 경기와 가벼운 스파링 매치들이 이어졌습니다. 박성수는 무대 중앙에서 몸을 풀며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펀치나 푸더크는 확실히 예사롭지 않았고 과거 프로복서 출신임을 증명하듯 날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에도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철민의 아들이 옆 사람과 시합을 하던 도중 자극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이번엔 저 절뚝거리는 녀석이랑 붙을 거야 하고 마이크를 잡고 소리친 겁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해했죠. 세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저 아이가 왜 굳이 세준을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송철민이 뒤에서 부추겼습니다. 그래도 그 녀석도 체육관 다니는데 제대로 싸울 능력은 있어야지. 이 말은 완전히 악의적인 도발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정희는 즉시 링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손자는 지금 스파링 못합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시끄럽게 소리치시는 겁니까? 배우러 왔으면 시합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행사로 북적이는 상황이라 코치나 관장이 즉시 진정시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막장 분위기에 은근히 흥미를 느끼는 이들도 있었고 일부는 노인과 장애가 있는 아이를 상대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그때 링 아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성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다들 그만해. 스파링은 그럴 만한 사람들끼리 해야지. 저 아이가 못하겠다면 억지로 시킬 수도 없잖아. 그 대신 그는 바로 이정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정희, 당신이 대신 링에 오르는 게 어때? 요즘 노인들도 운동 많이 한다면서? 만약 저 아이가 못 싸우겠으면 당신이 그 가족 대표로 대신 붙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 말에 이정희는 황당했고 주변 사람들은 정말 할머니가 대신 싸운다고 하며 술렁였습니다. 오, 그것도 괜찮겠네요.
할머니가 그동안 그토록 손자를 보호하려고 애썼으니 직접 링에서 보여주시죠. 한번 자랑스러운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이정희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무시당한다는 수치심과 동시에 손자가 다시금 모욕당하고 있다는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나서야 하나라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불꽃 같은 시선들이 마치 구경거리처럼 자신과 세준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정희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가 대신 붙을게요. 이 말을 듣고 관장과 코치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괜히 홍보 목적으로 할머니 시범 경기를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강제로 붙는 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지금 내 손자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저도 프로 라이선스가 있었고 어쩌면 이걸로 끝장 보겠다 하면 한두 라운드는 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모두가 놀라며 만류했지만 체육관의 분위기는 이미 흥분 상태였고 이정희는 압도적인 배짱으로 링 위에 올라갔습니다. 시합 상대는 송철민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자칭 실력자로 불리는 30대 남성 수강생이 대신 나서게 됐습니다. 아이를 직접 상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시합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흥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30대 남성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 평소 관장에게서 어느 정도 근력이 있는 편이라는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 결국 70대 할머니와 링에서 스파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노인 학대 아니야 라는 걱정도 있었고 반대로 할머니가 스스로 한다고 했으니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지라며 냉정한 말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벨이 울리고 이정희가 가볍게 스텝을 밟자 모두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발놀림이 예상보다 훨씬 민첩했거든요. 처음에는 상대 남성이 긴 리치를 살려 가볍게 잽을 뻗었는데 이정희는 민첩한 몸 회전으로 공격을 피하며 낮은 위치에서 스트레이트를 날렸습니다. 남성은 타격을 받기 직전에 가드로 간신히 막았지만 그대로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죠. 저거 지금 뭐야? 정말 78머니 맞아? 한두 번의 교차 펀치가 오가는 사이 이정희는 여전히 끈질기게 움직이며 상대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그 모습은 미완성이긴 해도 확실히 예전 프로 수준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당황하여 이거 장난 아닌데 라며 방어 자세를 더 단단히 하고 들어왔지만 이정희는 아래 체중을 활용한 빠른 원투 스트레이트로 연속타를 날리며 남성의 머리 옆을 스쳐갔습니다. 결국 1라운드 막바지 남성은 이정희의 펀치에 혼이 빠졌는지 링 기둥 쪽으로 밀려가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전부가 놀라고 코치가 서둘러 라운드를 종료시켰죠. 라운드 종료 후 체육관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70할머니가 체격 좋은 30대 남성을 몰아붙여서 넘어뜨리다니라는 믿기지 않는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송철민은 입을 떡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일제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대체 뭘 하셨던 분이지? 이거 그냥 장난이 아니었네. 이정희는 거친 숨을 내쉬며 손자를 돌아봤습니다. 세준은 겁먹은 눈으로 링 밖에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은주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어안이 벙벙했으나 일단 할머니가 다치지 않은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 조금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관장은 그 자리에서 오늘 시범 경기는 여기까지라고 외치며 수습을 하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관심은 이정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박성수는 오래전 떠났던 태국의 체육관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 동작. 저건 분명 예전 이정희가 보여줬던 그거야. 그는 링으로 다가와 아직도 숨을 고르고 있는 이정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 아직 안 죽었네? 그때 우리 태국에서 같이 뛰던 기억나지? 그래도 체력이 꽤 남아있는 걸 보니 나랑도 한번. 이제 그만. 나 힘들어. 박성수는 더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목격한 노년의 이정희가 여전히 강인한 정신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묘한 흥분과 향수가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이정희는 그날 이후 체육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저 부스스한 옷차림으로 바닥만 닦는 할머니 정도로 무시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가 닦는 바닥을 건너갈 때마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언젠가부터 할머니 아이들한테 좀 기본기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코치 최만식도 우리도 인력이 부족한데 아주 기초적인 것 정도는 같이 봐주시면 좋죠라며 옆에서 거들었죠. 하지만 이정희는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약 나서서 지도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를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며느리와 갈등이 또다시 생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송철민은 잠시 체육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70할머니에게 완전히 기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 창피했는지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체육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코치 최만식이 이정희에게 은근슬쩍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세준이가 좀 더 안전하게 운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익혀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체육관 코치진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지 잘 모르고요. 할머니가 직접 세준이를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가르치는 게 문제 없을까요? 나도 몸이 예전만 못하고 잘못하다가 세준이 상처라도 입으면 어쩌죠? 제가 봤을 땐 오히려 할머니가 예전에 쌓았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준이가 할머니만큼 자신을 잘 이해해 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결국 이정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손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재활을 돕기 위해 직접 지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김은주 역시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정희가 진지하게 다가오자 끝내 허락하게 되었죠. 그래요. 저도 어머니가 세준이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어요. 다만 조심만 해주세요. 고맙구나, 은주야. 나도 세준이를 다치게 할 마음은 추호도 없어. 그렇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정희는 세준의 다리 상태를 고려해 완전히 달라진 방식으로 훈련을 설계했습니다. 달리기나 점프 등의 고강도 운동보다는 주로 상체 움직임과 가벼운 하체 스트레칭에 집중했고 물리치료처럼 반복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뜻밖에도 세준은 할머니가 옆에서 직접 자세를 교정해 주니 이전보다 더 빠르게 감각을 익혀갔습니다. 손발의 위치, 중심 이동, 타격할 때 무릎에 부담이 덜 가도록 살짝 회전하는 동작 등 이정희가 제시해주는 팁들은 그동안 코치나 관장이 가르쳐 준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정희에게도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수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체육관에 들러 옛날 얘기나 좀 해보자며 이정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다시 너랑 스파링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을 농반진반으로 던졌고 과거의 감정들이 다시 뒤엉키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곤 했죠. 하필 지금 와서 나타나서 왜 자꾸 나를 흔들어대는 거야? 박성수, 당신은 내가 과거에 버리고 싶었던 추억들이라고. 하지만 이미 체육관에는 이정희가 박성수와 과거에 얽힌 사이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은근히 둘 사이를 궁금해하는 시선도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관에 한 통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인근 지역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서 시니어 특별전을 열 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 체육관에 출전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관장은 얼른 이정희를 떠올렸고 마침 코치 역시 할머니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희는 처음엔 절대 안 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손자 세준이 할머니 멋지잖아요. 제가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라며 반짝이는 눈으로 응원을 보내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정희는 다시 링 위에 서고 싶다는 열망이 아직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다시 한 번만 제대로 된 경기를 뛰어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손자에게 한계를 두지 말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마침내 이정희는 결심합니다. 좋아요. 출전할게요. 대신 시합까지 내가 무리 없이 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허락을 구해야 하고. 체육관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70 할머니가 정말 대회에 나간다는 뉴스는 곧바로 퍼져나갔습니다. 곧 이정희의 하드 트레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체육관에 나와 혼자 러닝머신 위를 걷고 기본적인 밸런스 운동을 한 뒤 샌드백을 치고 스파링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관절이 망가지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코치와 상의하며 강도를 조절했지만 70살을 넘긴 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은주는 처음엔 노심초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정희가 다시금 활력을 찾고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도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더라. 왠지 나도 힘이 나네. 세준 역시 시간이 갈수록 다리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는 효과를 받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할머니처럼 링 위에 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기대가 생기자 자존감도 올라갔습니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이정희는 체육관에서 맹렬히 스파링 훈련을 진행하던 중 예전 부상이 재발한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와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코치 최만식과 관장, 세준이 달려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잠깐 삐끗한 것 같아. 하지만 코치는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대회에 나갔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병원부터 가보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결국 병원 검진 결과 척추 주변 근육이 살짝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는 운동은 가볍게 하되 무리한 충격을 주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있을 대회에 나가려면 분명히 큰 위험이 따를 터였습니다. 며느리 김은주는 이 기회에 역시 안 되는 건가 보다라며 대회 출전을 포기해달라고 했고 관장도 이번에야말로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희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도에 물러서면 손자 세준이도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말지 않겠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회 당일 아침 이정희는 허리에 보호대와 테이핑을 단단히 감고 세준과 며느리의 배웅을 받으며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관장은 끝까지 말렸지만 이정희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내가 내 몸 상태를 제일 잘 알아요. 물론 다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물러나면 난 2번 다시 링 위에 오르고 싶다는 마음도 잃어버릴 것 같아. 대회장에는 별다른 화려한 조명이나 대중의 관심 없이 소수의 관중만 자리한 조촐한 행사였지만 이정희에게는 인생을 걸고 서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녀의 결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시합에서 이정희의 상대가 된 사람은 그녀보다 나이가 약간 어린 60대 중반의 여성 복싱 애호가였습니다. 이정희만큼의 프로 경력은 없었지만 남편이 복싱 클럽을 오래 운영한 덕분에 생활체육으로서 꾸준히 단련해온 터라 제법 날렵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라운드가 시작되자 두 노년 여성의 대결에 관중들은 처음엔 재미 반, 의문 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집중력과 파이팅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정희는 허리에 통증을 안고 있음에도 날카로운 잽과 스트레이트를 구사하며 상대를 효과적으로 견제했습니다. 1라운드 후반 상대의 카운터 펀치에 이정희가 턱에 살짝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가드를 올리고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관중석에서는 78머니 파이팅이라며 응원이 터져나왔고 세준과 며느리도 마음 졸이며 어머니를 외쳤습니다. 경기는 총 3라운드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여성 파이터는 서로를 향해 주먹을 뻗으며 노년의 몸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근성을 보였습니다. 이정희는 틈틈이 허리를 살피면서도 자신이 쌓아온 기술과 끈기를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종이 울려 경기가 종료되자 심판이 점수를 합산했습니다.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이정희의 판정승. 체육관 곳곳에서 모여있던 사람들과 대회를 구경하러 온 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링 아래에서 기다리던 손자 세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세준아, 할머니가 해냈네. 할머니 멋져요. 나도 언젠가 꼭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며느리 김은주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노년의 이정희가 뿜어내는 강인함과 인생의 무게가 모두에게 뭉클한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합을 마치고 허리가 아파서 거의 휘청거리다시피 한 이정희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박성수였습니다. 정희, 잘 봤어. 예전 그 느낌이 아직 살아있네. 요즘엔 정말 보기 힘든 근성이야. 나도 다시 복싱 해볼까 싶어. 글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 근데 몸 관리 잘해야 해. 우리 나이에 괜히 무리하면 뼈가 부러질지도 몰라. 박성수는 이정희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이내 놓았습니다. 과거 그토록 얽히고 설켰던 감정들은 이제 우리 모두 많이 늙었구나 하는 쓸쓸함과 함께 희미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오래된 상처와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나도 이젠 옛일 잊고 살래. 정희, 행복하길 바란다. 둘은 그렇게 헤어졌고 박성수는 또 어디론가 홀연히 떠나버렸습니다. 이정희가 대회에서 보여준 투혼 덕분에 체육관에서는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격투기 클래스를 만들자는 제안이었고 관장은 이정희에게 정식 강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정희는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서 망설였지만 결국 꽤나 마음이 끌렸습니다. 단순히 손자를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에게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건 보람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정희는 아침 일찍 체육관 문을 열어 간단한 스트레칭과 권투 기본기를 노년층 회원들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웃으며 하나, 둘, 셋, 넷 하고 구령을 붙이다 보면 몸의 통증도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자 세주는 어느덧 안정적인 걸음걸이를 되찾고 있었고 할머니의 지도로 조금씩 스파링 훈련도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프로 선수가 될 수준은 아니었지만 자신감과 열정은 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은주는 체육관에서 강사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이정희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복잡 다단한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구나. 나이 들면 다 힘없이 지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내 편견이었나 봐. 이젠 김은주도 세준을 데려와 어머니 이 동작 맞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진행하는 스트레칭 클래스에 가끔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것이죠. 이정희에게 이번 일은 작은 기적이자 노년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몸은 예전만 못하겠지만 마음에는 늙고 병들 틈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손자 세준의 길도 아직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가끔씩 다시 무시와 차별의 눈길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이정희는 링 위에서 자신이 보여줬던 펀치와 흔들리지 않았던 발걸음을 되새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체육관에서 걸레를 들고 있는 이정희 할머니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사진 한 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 옛날 70 노인이 무슨 격투기냐며 비웃던 얼굴들은 이제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년에 피어오른 투혼은 결코 망상도 허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뒀던 열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른 결과였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도 그 용기와 기백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정희는 여전히 아침마다 체육관 바닥을 닦고 때로는 글러브를 끼고 때로는 손자와 함께 스텝을 밟습니다. 때론 승리도 패배도 나이나 젊음과는 무관하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